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금 보시는 고려 불상은 쓰시마 섬의 사찰 간논지가 한국에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불상으로 높이 50.5cm, 무게 38.6kg인 금동 관음보살 좌상입니다. 이 불상은 지난 2012년 한국인 절도단이 쓰시마 섬에서 가져와 한국으로 밀반입한 유물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사히 신문은 쓰시마 섬의 사찰 간논지가 이 불상이 자기네 것이라며 한국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여해 소유권을 주장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2년 절도단이 한국으로 밀반입한 이후 이 불상은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려 불상의 실제 주인이라 주장하는 곳은 또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고찰 부석사입니다. 부석사는 이 금동관음보살 좌상을 넘겨받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석사의 주장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불상의 안쪽에 있던 복장물에서 1330년 충남 서산 부석사 스님과 속인들이 이 불상을 봉안했다는 기록이 나왔고, 부석사는 이 불상이 14세기 서해안에 출몰했던 왜구가 약탈한 문화재라며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 소유자인 부석사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심 재판에서는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석사가 항소심에서 패하더라도 이 불상은 일본에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소유주임을 주장하는 사찰 간논지가 위치한 대마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증거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먼저 최근 대마도를 한국의 섬으로 분류한 2차 대전 당시 미국의 기밀 책자가 발견돼 일본을 궁지에 몰았습니다. 대마도를 한국의 섬으로 분류한 책은 미군의 기밀 책자로서 미국 육해군 합동정보 조직인 자니스가 세계 곳곳에서 수행할 군사작전에 필요한 정보를 담아 발간한 책입니다. 그만큼 신뢰도가 높다는 얘기죠. 자니스 75권 책의 표지를 보면 한국 영토구역 아래쪽에 제주도와 대마도가 선명하게 표시돼 있습니다. 책 제목에 이미 대마도가 명시돼 있듯이 781페이지로 구성된 책 전반에 한국의 모든 지형 설명에 대마도가 주요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나온 것입니다. 은을 비롯해 수산물의 보고이며 천혜의 요충지인 대마도를 우리는 왜 우리 영토로 만들지 못했을까요? 역사학계에서는 조선시대 때 대마도를 비워놓는 바람에 19세기 후반 일본 메이지 정부가 대마도를 일본에 편입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마저도 뒤집혔습니다. 조선이 대마도를 우리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증거가 나온 것인데요. 최근 조선 후기 임금이 보던 어람관안이 공개됐는데, 어람관안은 조선시대 행정기관인 육조관리 직제부터 각 집안의 인구와 군사 안보 현황 등을 집대성한 자료로 국왕이 직접 소지하며 국정에 참고한 실무집이자 국가 1급 기밀자료입니다. 예를 들면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각 지방에 보유하고 있는 병선의 숫자, 특히 거북선의 숫자도 기록되어 있는데, 충청도 지방의 수영인 충수영의 경우 거북선 11척이라고 써있는 등 전국의 거북선은 총 20척으로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 안보와 직결된 비밀 자료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대목은 바로 대마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어람관안에는 조선 팔도 지도 19장이 담겨 있는데 경상도 지역의 대마도를 명확히 표기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대마도를 조선의 영토로 여긴 것입니다. 물론 백두산 역시 함경도 지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람관안에 있는 조선 팔도 지도를 보면 우산도, 즉 독도, 그리고 대마도, 거문도 등 섬들이 자세히 그려져 있고 북방인 함경도 육진으로 가는 육로도 아주 세밀히 표시해 놨습니다. 이것은 안보와 직결된 국가 기밀로서 당시 조선이 갖고 있던 청나라와 일본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람관안은 조선 임금이 국정을 챙기기 위해 보았던 행정 및 군사에 대한 실무집이라는 점을 상기해 볼 때 대마도가 일본 땅이라면 조선의 임금이 보는 실무집에 대마도를 그려놓았을 리가 있을까요? 당연히 대마도가 조선의 영토였기 때문에 임금이 보는 실무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조선시대 이전에도 대마도에 우리 민족의 흔적이 넘쳐납니다. 7세기 중엽 동아시아 역학 관계와 한민족의 역사 방향을 바꾼 동아지중해 국제대전이 발생하면서 대마도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당시 백제 부흥 세력은 나당연합국과 벌인 백강 전투에서 대패했고 백제 유민들은 한반도를 대거 탈출합니다.
그들은 대마도와 이키섬에 봉화 등 방어 체제를 쌓았고 667년 백제 유민들은 대마도의 아소만 옆 산꼭대기에 금전성을 쌓았습니다. 대마도 북부 조일산 고분군의 석관묘 등은 돌판을 이용해 상자식으로 만든 석관묘인데 백제식 석관묘이며 전형적인 한반도 양식입니다. 백제의 멸망 이후 대마도는 신라의 공격을 방어하는 최전선으로 변했습니다. 13세기에는 왜구들이 고려에 대한 노략질이 기승을 부렸고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세종 때 이종무가 전선 227척에 병사 17,285명으로 대마도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회유책을 택해 식량 등 생필품을 하사하며 무역권을 주었고 심지어 관직까지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대마도가 조선의 영토였다는 기록과 지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왜구들이 살고 있지만 국가적으로는 우리의 영역인 즉 대마도는 왜구들이 오랜 시간 불법 점거했던 한민족의 영토인 것입니다. 결국 최근 한국도 대마도를 되찾아오기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6월 19일을 대마도의 날로 정한 후 대마도의 날 기념사업을 진행하면서 찾아가는 대마도 역사 특강 등 시민들에게 대마도의 올바른 역사를 알리는 일을 해온 창원시는 얼마 전 대마도의 날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대마도가 우리의 영토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일에 더욱더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은 지금 해양과학기술원을 통해 국가가 전문적으로 독도와 대마도 주변의 해양을 사계절 내내 모니터링하며 해양 자원을 기록, 보존해 오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최근 독도 인근 바다에서 새로운 종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독도 해역에서 처음으로 비늘베도라치과의 한국 미기록종을 발견하고 동해 비늘베도라치로 명명해 발표했습니다. 한국 미기록종은 다른 나라에선 발견됐으나 한국에서는 처음 확인된 종을 뜻합니다. 이 어종은 국제자연보전연맹의 관심종으로 일본과 대만 해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해 비늘베도라치는 한국에 서식하는 기존 비늘베도라치와 다르게 아가미 덮개 위편에 검은 점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독도 해역에서 비늘베도라치과 한국 미기록종을 발견한 것은 독도의 풍부한 해양 생물 다양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면서 우리 땅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제정해 독도가 한국 영토 주권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날을 기념해 한국은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고 다양한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고종 황제의 독도 칙령 반포를 기념하는 특별 전시회도 개최했는데요. 이 특별전에서 독도 서식 생물을 활용한 해양 바이오 연구, 독도와 울릉도 주변 해산 등 과학기술원의 연구 성과가 전시됐습니다. 또 독도에서 처음 발견된 동해 비늘베도라치, 7줄 베도라치 등 특산종 물고기도 소개됐습니다. 한국은 이처럼 해양과학기술원 독도 전문 연구센터를 통해 국가 주도로 독도와 대마도 등 주변 해역을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해 활용해 나가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독도 연안의 해양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종을 발견해 등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독도는 엄연히 우리의 영토이며 일본이 도발하면 대마도 역시 우리 영토라는 증거들을 앞세워 우리 역시 대마도가 한국 영토임을 주장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